케토제닉 식단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책에서 좀 놀라웠던 부분이 콩이랑 현미, 견과류 등 곡물을 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콩이 자연식이라고 자연에서 난 고기라고 많이 드시는데 사실 좀 독성이 있고 안 좋다고요. 콩을 저는 좋아해요. 그리고 인제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많이 먹어요, 콩을 지금도. 그런데 인제 영양학적으로 보면 단백질이 그 여러 가지로 보면 고기가 좋아요. 이거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살은 동물살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놈끼리 노는 거예요. 근데 나무는 우리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이 동물은 곤충도 먹어요. 그래서 번데기도 먹고, 그죠? 또 이 여러 가지 요즘에는 곤충을 가지고 소 같은 거 이런 거 잡아먹지 말고 곤충을 가지고 거기서 단백질 만들어서 먹자. 이제 이래 가지고 옛날에 그 봉준호 감독이 만든 무슨 영화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제 그러니까 뭐냐면 동물이 사람하고 가깝기 때문에 동물 고기를 먹는 게 쉬워요. 풀을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입이 많아도 그거 못 먹잖아요. 근데 사람이 굉장히 지혜가 발달해 가지고 이제 오랜 역사적인 그 우여곡절을 겪었겠죠. 그 독초가 아닌 좋은 식물만 먹어요. 근데 이게 몇 개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많은 나무를 못 먹어요. 그걸 보면은 '아 사람이 동물을 먹는 게 오히려 좀 편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이게 동물은 못 먹는 게 없어요. 그냥 오히려 뼈까지 그냥 다 울고 가지고 인제 먹잖아요. 예 인제. 근데 식물은 잎도 못 먹지만 나무 통을 먹는 동물은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인제 식물은 어려운데 그럼 콩도 마찬가지로 이게 식물이잖아요. 이 보시면 소화 가능한 아미노산 점수라는 게 인제 그 영양학자들이 쭉 해 놨는데 뭐 우유, 달걀, 소고기, 닭고기 뭐 이런 거 두부까지만 해도 비슷해요. 근데 콩으로 하면은 이게 뚝 떨어지고 쌀밥에서 뚝 떨어지고 완두콩은 58 밖에 안 58, 100 에. 아몬드 같은 건 40 밖에는 안 돼요. 그리고 콩에는 단백질이 있다 그래도 모자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여기 보면 콩류에는 메사토닌,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부족하잖아요. 곡물에는 라이신.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플랜트 베이스드라는 사람은 그럼 섞어 먹으면 되잖아. 곡물에는 메타ion인 시스테인이 있고 라이신이 부족하고 콩류에는 그게 있으니까 섞어 먹으면 되지. 맞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화 가능한 점수가 낮기 때문에 식물에 있는 단백질 그걸 우리가 다 먹기는 힘들어요. 먹어도 다 인제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동물은 적이 오면 도망가요. 근데 식물은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식물이 지가 살려고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요, 모든 식물은. 우리가 먹는 콩이니 뭐니. 그래서 생콩을 드셔 보세요. 못 먹어요. 그럼 죽어요, 잘못하면 생콩을 먹으면. 근데 인제 사람들이 현명해서 그거를 요리해서 먹는 법을 배웠죠. 근데 고기는 생으로 먹어도 당장 죽지는 않아요. 육회 같은 것도 드시잖아요. 그러나 대개 콩 같은 것은 익혀서 드셔야 돼요. 그리고 콩에는 인제 그런 인제 독성 물질이 있어 가지고 지가 살려고 모든 식물은 그러는데 거기에 인제 특별히 연구된 게 인제 피트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제 젊은 여성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철분 결핍성 빈혈이 올 수가 있잖아요. 요즘에 인제 잘 먹고 사니까 그런 경우는 없지만 빈혈이 왔다고 해서 젊은 여성들이 먹는 철분제가 있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콩을 먹으면 그 피트산 때문에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빈혈이 '나는 왜 이렇게 철분제를 먹는데 이 빈혈이 안 낫지?' 콩을 먹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고기는 아까도 인제 헤모글로빈 우리가 빨간 이유가 헤모글로빈 때문에 빨갛잖아요. 그리고 인제 근육에는 마요글로빈에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거는 이 힘이라는 거기에 철분이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붙어 있는 철분은 이 피트산에 의해서 방해를 안 받고 흡수가 잘 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기를 드시면 철분이 부족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탄닌, 렉틴 이게 여러 가지 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인제 일부 콩은 갑상선 기능을 갖다가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콩은 잘 익혀 드시고 그러나 콩만 드셔 가지고는 좀 어렵고 이제 고기를 같이 드시는 게 좋고
이제 두부는 굉장히 좋은 식품이에요. 두부는 굉장히 좋은 식품인데 제 친구도 두부를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서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먹기가 힘들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미나 통곡물도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강식품인데 이게 당지수 면에서 백미랑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게 정말인가요? 전체적으로 평균치로 보면 현미 같은 게 이 당지수가 낮긴 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걸 쓰면서 측정해 보는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당뇨병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걸 해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낮질 않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평균치적으로 보면은 현미가 분명히 이제 당지수가 낮긴 한데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다.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이제 저희들이 금년 2월 달에 논문을 하나 이제 냈어요. 과일에 대해서 이제 TV에서 하도 많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한 거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먹는 사람들이 먹는 과일이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중에서 약 중요한 게 한 20 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20 가지도 채 안 돼요. 한 15 가지 정도 되는데 그 모든 거를 심층적으로 데이터는 퍼블릭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든 데이터가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걸 통계 분석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데이터가 그럼 100% 맞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한 부모에서도 형제가 다르게 태어나듯이 과일나무 하나에도 어느 쪽은 햇빛을 잘 받으면 당도가 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약재는 주로 이제 식물을 쓰잖아요. 그래서 한약재가 표준화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산지마다 다르고 또 언제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식물은 이제 그렇게 표준화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그냥 적절하게 적당히 평균치를 잡으면 이 그림을 보시면 과일의 평균치예요. 과일의 평균치인데 여기 보면은 이 선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과일이 많잖아요. 선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과일이 많다는 것은 이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당지수가 변수를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과일도 그렇지만 현미, 백미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요새 장내 세균이라는 게 많이 연구되어 있잖아요. 장내 세균이 뭐니 해가지고 여러 요인에 의해서 많이 변수가 되니까 그냥 현미를 먹었는데도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분도 분명히 계신다. 그거는 자기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메타볼릭 대사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그걸 좀 체크를 하시면서 그냥 남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쫓아갈 게 아니고 그렇게 해라. 그다음에 빵도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탄수화물을 안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빵가게 가면 저는 항상 통밀을 사다 먹으려고 해요. 요즘엔. 그런데 사면서도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별로 크게 효과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그냥 기분상 사서 먹는데 혈액순환이 좀 나쁘게 나오신 분들은 가능하면 한번 체크를 해보죠. 식사를. 그러니까 요즘에 그 연속 혈당 측정기가 있으니까 그걸 그냥 처방을 받으시면 싸고 아니더라도 100만 원 이하면 될 거예요. 그걸 한번 해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그냥 이렇게 스파이크가 오는지를 확인하시고 드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기가 몸에 안 좋다는 인식이 되게 많아가지고 채식을 하시는 분도 되게 많은데 채식은 그럼 당뇨병에 좀 더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채식 위주의 식단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를 들면 콩팥의 기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 보통 70에서 6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사실 이제 채식을 자꾸 먹다 보면 채소에 있는 칼륨이나 이런 것들이 더 콩팥 기능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콩팥 기능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배설이 안 돼서 칼륨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채소를 먹겠다면 삶아 먹는 게 좋고요. 그래서 아까 쌀밥도 현미밥을 먹으라고 얘기하지만 이 콩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또 쌀밥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이 채소의 문제점은 뭐냐면 필수 아미노산 중에 동물에서만 섭취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 3개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 한쪽으로 치우친 채식 위주의 또는 육식 위주의 식단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만은 말씀하신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건가요? 그렇죠. 식물성 단백질만큼은 이제 다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내가 도저히 그 뭐 육식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하면 그런 어떤 부족한 어떤 영양소는 뭐 이제 우리가 영양제로 보충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단지 그냥 식물성 단백질 또는 식물성 식사로 모든 걸 채울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고기로 치면은 동물성 단백질은 다 이제 필수 아미노산은 다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도 그 근육도 붉은 근육이 있고 이제 하얀 근육이 있듯이 고기도 붉은 고기 그다음에 하얀 고기가 있는데 되게 이제 그 얼마만큼 포화 지방이 많냐에 따라서 붉은 고기가 아무래도 그런 쪽이 더 많으니까 등심보다는 안심 같은 거를 드시는 게 좀 포화 지방이 좀 적은 고기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과일이 혈당을 높인다고 해서 아예 안 먹는 분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과일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과일도 우리가 모든 과일에다 이제 혈당을 다 올리는 건 아니고 과일도 당 지수가 높은 과일이 있고 낮은 과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일 자체에는 섬유소도 많고 비타민도 많기 때문에 좋은 이제 당뇨병 환자의 식사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 당 지수가 높은 과일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과일에 있는 과당은 포도당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당도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과당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어떤 과일이 더 문제가 되느냐? 당 지수가 높은 과일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감이라든지 수박 같은 그런 어떤 과일들은 당 지수가 높고요. 딸기라든지 뭐 토마토 같은 그런 어떤 그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는 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가 아니라 어떤 과일을 먹고 어떤 과일을 먹지 않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토마토 이런 것들이 이제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석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과일들은 당뇨 환자분들도 드셔도 되는 과일일까요? 네, 이제 근데 문제는 드셔도 되는데 뭐든지 다 양이 문제가 또 되겠죠. 그래서 같은 이제 과일이라도 당 지수가 낮은 과일 그리고 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맞는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이제 과일을 우리나라에서는 좀 후식으로 먹어서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먹는 게 좀 더? 그 아까 제가 거꾸로 식사법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채소 고기, 밥 이런 느낌으로 후식의 개념이 아닌 먼저 드시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과일보다는 사실은 과일만 느낌 나는 채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식성을 길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과일도 되게 뭐 예를 들면 비타민도 많고 항산화 물질도 많고 도움이 되지만 사실 더 좋은 거는 이런 채소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일보다는 채소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게 당뇨 관리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십자화과 채소도 생으로 먹으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럼요. 브로콜리 있잖아요. 그 생으로 먹으면 굉장히 독해요. 저는 이제 이 아침에 제가 식사를 할 때 이제 옛날에는 떡을 먹었어요. 탄수화물이잖아요. 그 덕에 지금 아직도 제가 배가 나와가지고 줄어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단을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달걀을 하루에 2개씩 먹어요. 아침마다. 프라이 안 하고 그냥 삶아서 먹어요. 그리고 채소를 꼭 먹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케토제닉을 해서 이 캐니버로 넘어가면 그런 걸 전혀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장내세균에 나빠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케토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처음에는 그냥 땅속에서 나오는 채소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뭐예요? 고구마니 감자니 이런 거 다 땅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식물성을 안 드시려고 그래서 그러면은 당연히 좋은데 그러면은 장내세균은 망하는 거야. 장내세균한테 먹이를 줘야지. 걔네 다 붕괴 죽이면 어떡해. 그걸 먹어라 해가지고 요새는 이제 그 탄수화물은 안 드세요. 저희들은 스파게티 먹을 때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샐러드 시켜서 드시는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 그 양념 같은 것도 전혀 넣지 말라고 그러고 그냥 풀만 갖다 먹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현명하게 그 채소나 과일을 먹는 방법을 잘 개발을 했어요. 어떤 걸 먹어도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그걸 따라내야 돼요. 거기서 그냥 용감하게
콩을 생콩을 먹는다던가 그다음에 브로콜리를 생으로 드셔보세요. 굉장히 먹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몸이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토마토도 파란 토마토 드셔보세요. 힘들어요. 감자도 조금 덜 익은 감자 생으로 드셔보세요. 못 먹어요. 익혀서 먹으면 드실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물은 지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독성 물질을 만들어요.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으로 먹으면 그걸 그대로 먹는 거예요. 익혀서 먹으면 그런 걸 완화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조리법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용감하게 혼자서 그냥 너무 의욕이 넘치면 안 됩니다. 채소 드실 때. 그 책에서 고추 같은 채소도 좀 안 좋다고 했는데 한국인으로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왜 그런 건지. 네. 고추에 이제 그 캡사이신이라는 게 있어요. 캡사이신이. 그것 때문에 이제 매운 거죠. 그래서 캡사이신을 이제 약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특히 이제 저는 청양고추를 안 먹어요. 생으로는. 너무 매워서. 그걸 먹으면은 아주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게 바로 독이죠. 힘드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청양고추를 잘 먹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드실 수 있는 분은 괜찮다. 근데 맵지 않은 고추 그런 것도 먹는데 그것도 먹고 나면은 뭔지 모르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모두 다 경험상 아실 거예요. 경험상. 그래서 자기 몸이 좀 이렇게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